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대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입니다. 자, 일단 제목을 먼저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부정사, 동사 원형의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될 때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으로, 그래서 뭐뭐 할, 보통 명사적 용법일 때는 것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으로는 뭐뭐 할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부사적 용법,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가 있고, 뭐 결과도 있고, 감정의 원인도 있고, 뭐 이유나 판단의 근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사적 용법이 있죠. 자, 어찌되었든 투부정사라는 건 원래는 동사인 동사의 의미에 문법이라는 to를 가미해서 동사가 아니라 명사,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동사가 아니라 부사로 활용해서 쓰는 그러한 문법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 하나는 앞에 독특하게도 의문사라는 게 동반해서 앞에 의문사가 있어요. 그래서 붙여서 이제 부르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즉 투부정사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는 이렇게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우리가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를 붙이게 되면 정말 간단해집니다. 뭐가 간단해지냐?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있으면 무조건 그 투부정사는 명사만 하게 됩니다. 명사적 용법이에요. 명사적 용법. 자, 밑에 해석을 먼저, 자, 설명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결론은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붙게 되는 경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자,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미 문법적, 품사적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학생은 아시겠지만, 주어를 하고, 목적어를 하고, 보어를 할 수 있는 품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명사밖에 없죠. 즉, 명사의 역할을 한다. 즉,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만 사용이 된다. 라는 이 결론적인 그러한 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맨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는 이 제목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명사이고, 명사이니까 문장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서만 등장을 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계신 학생들이 많아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의문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단, 자, y 플러스 투부정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y는 이 구문에 쓸 수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영어에서 이렇게 생긴 애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y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영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의문사를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what,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무엇이라는 의문사고, where, 장소를 나타내는 어디라는 뜻의 의문사고, 그 다음 who, 누가, whom, 누구를 에 해당하죠. 그 다음 when, 시간을 나타내는 언제, which, 우리가 보통 이제 의문 형용사라고 해서 어느 것, 둘 중에 어떤 선택권이 있고 그 중에 어느 것이라는 의문사로 쓰이고, how는 보통 방법을 나타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문사가 뒤에 투부정사를 동반했을 때, 자, 예문을 먼저 볼게요. 자, 전체 문장을 분석해 보시면 can you tell me? 자, you가 당연히 주어고 tell이 동사로 나와 있고, 그 다음 me가 목적어인데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에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이 사형식 동사가 요구하고 있는 뭐의 역할? 직접 목적어. 자, 목적어는 누가 합니까? 명사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tell me, 관전 목적어, 그 다음에 when to press the butt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직접 목적으로 되어 있죠. 나에게 언제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를
역시 목적어 자리에서 명사적 용법으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he told me. 자, 그는 말했어요. 나를이 아니라 나에게 말했습니다. 뭐를? What to go during the vacation. 자, 오타 났어요. go가 아니라 do가 되겠죠. What to do. 그죠?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라는 역시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여있죠. 그죠? 자, 그 다음 he didn't know. 아니, they didn't know.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 무엇을 해당하는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라는 역시 목적어 자리에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붙게 되는 경우 걔는 문장의 주어 혹은 문장의 목적어 혹은 문장의 보어, 즉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Y라는 의문사 다음엔 투부정사를 쓰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짚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중학교 내신 시험에서 이 문장 전환, 자, 얘를 얘로 고쳐라, 얘를 얘로 고쳐라 라는 문장 전환의 시험 문제가 주관식 서술형으로 가끔씩 출제가 되죠. 그래서 미리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부분이니까 아시는 분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배웠던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슈드 플러스 동사 원형, 보통 should도 쓸 수 있고 can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should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서로 의미가 같으니까 왔다 갔다 바꿨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모양 형태가 다르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명사인데 모양이 부인 거고 얘는 명사인데 이 안에 뭐하고 뭐를 품고 있어요? 주어와 동사를 품고 있죠. 그죠? 주어하고 동사를 품고 있는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절이라고 부르죠. 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명사구를 명사절로, 명사절을 명사구로 바꿔 쓸 수 있는 문장 치환의 연습, 전환의 연습을 여러분들이 내신 때문이라도 연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I don't know what to do next. 나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 똑같이 얘도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next. 나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완전히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둘 다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 둘 다 명사인 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얘는 이 안에 단어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지만 이 안에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인지를 서로 구분해 줄 수가 없어요. 명사이긴 하지만 모양이 구라는 거죠. 하지만 얘는 자,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너무 명백하게 보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덩어리를 뭐라고 불러요? 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를 얘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셔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e traffic lights tell us. 자, 신호등이 말한대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 뭘 말해주냐? When to cross the street. 자, 언제 길을 건너야 할지를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자, 이 밑에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얘가 주어고 똑같은 문장이니까 완전 목적어인 상황에서 지금 when we should, 자, 공식 외워서 적용을 해보십시오. when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면서 여기가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를, where I should go, 어디로 가야 할지를 똑같이 지금 문장을 전환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왼쪽 페이지에 얘를 얘로 전환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 다음 which나 what이 의문 형용사. 자, 의문사인데 품사가 형용사래요.
의문사인데 품사가 형용사예요. 자, 로 쓰이면 바로 뒤에 명사가 오면서 의문 형용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약간 모양이 원칙적으로 의문사하고 투부정사 사이에 명사가 낑겨 들어가는 모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얘가 형용사래요. 의문사가 여기 있는 이 의문사가 형용사래요. 자, 형용사는 뭐의 기능을 해요, 여러분들?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죠. 즉 얘가 혼자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려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하고 여기가 한 덩어리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I can decide, 나는 결정할 수 없어요. which road, 어떠한 길을 내가 to take, 취해야 하는지, 즉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which는 road를 꾸며주잖아요. 어떤 길, 어느 길, 이렇게 얘가 형용사의 역할, 의문사인데 형용사의 역할을 하니까 뒤에 꾸며주는 명사와 앞에 있는 which가 분리가 되면 의미가 통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를 한 덩어리로 놓고 보고, 얘를 한 덩어리로 놓고 보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역시 마찬가지로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의문사가 형용사가 돼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얘하고 얘를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 자, 이런 의문 형용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 어느 정도의 선택권이 있는 which와 그 다음 what이 있어요. 선생님, what도 의문 형용사 앞에서 의문 대명 앞에서 있었지만 앞에서 여기 what이 있었지만 이때는 뒤에 명사가 없었잖아요. what은 의문사이자 명사도 하지만 형용사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what color do you like 했을 때 어떤 색깔 좋아해? 그때 what color. 그래서 what이 컬러를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what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I can decide what color to take. 어떤 색깔을 내가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색깔을 해야 될지를 내가 결정을 못 하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what이 의문사인데 형용사가 돼서 뒤에는 컬러인 명사를 꾸며주게 되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